31쪽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설명 안 하고 넘어갔죠, 그렇죠? 왜 그러면 얘는 유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일단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좌표평면 위에 세 개의 함수를 그려볼까요? 첫 번째 함수 fx.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점근선은 x축입니다. 자, 두 번째는 gx라는 함수를 그려볼 거고, 세 번째는 물론 처음 보는 함수지만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긴 함수 hx. 이 hx의 파동은 점점 줄어드는 파동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는 누구야? fx. 그쵸, fx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hx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는 gx가 가장 작을 거죠, 모든 실수에 대하여.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극한 값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리미트 fx랑 리미트 gx랑 hx랑 리미트 gx를 볼 건데 전부 다 x가 어디로 갈 때냐면 무한대로 갈 때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비교했을 때 hx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겠어? 0이. 그렇죠, 0이죠. 얘는 0이고 hx도 얼마로 가겠어? 0이. 그렇죠, 0이고 gx도 뭐야? 0이. 0이야. 그럼 결국 이 대소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바로 다시 지금 미안해. 요거 함수값은 다를 수 있어도 함수값은 지금 다르죠? 네. 지금 이 fx, gx 그리고 hx 전부 다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극한값은 전부 다 몇으로 나왔어? 0으로. 그래가지고 이 지금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극한값은 함수값은 다를 수 있어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먼저 좀 적어놓읍시다. 함수값은 다를 수 있어. 달라도 극한값은 그쵸? 같을 수 있다. 같을 수 있다면 다를 수도 있고, 다를 그치? 수 있어요. 다를 수도 있죠. 이해됐어? 네. 자, 두 번째는 바로 문제 유형 외우기예요. 유형 외울 건데 첫 번째는 항상 문제에서 구하라는 극한값이 주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주어진 리미트 이 fx의 요 부분을 요 지금 네모칸의 부분을 부등식의 가운데 부분이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두 번째, 이거 설명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극한값이 있을 거야. 이 극한값의 이 부분을 부등식의 가운데 부분이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 설명이 더 어려우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문제는요, 연습이 되면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요거는 웬만하면 유형 자체를 외우세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봅시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문제는요, 유형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 그냥 리미트 플러스 부등식이 있으면 얘는 100%입니다. 100% 예, 대소관계 문제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자, 1번은 문제를 읽어보면 부등식 있죠. 그리고 리미트 있죠. 그럼 얘는 100% 무슨 문제다? 대소관계 문제다. 그럼 그 대소관계 문제 푸는 거는 항상 정해져 있어. 어떻게 하냐? 문제에서 극한값을 물어봐요. 그럼 그 극한값의 이 부분을 부등식의 가운데 부분이랑 똑같이 맞춰주면 된다고. 근데 지금 얘 fx죠. 얘도 fx죠. 이미 똑같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더 이상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뭐 하면 되냐? 세 변에다가 모두 리미트를 취해버릴 거예요. 세 개 다요. 근데 취하면서 극한값은 함수값은 다를 수 있어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으니까 같다를 추가시켜줘야 돼. 만약에 여기서 같다가 없더라도 이렇게 없더라도 지금 리미트 취해주면서 뭐 해야 된다? 같다를 추가시켜줘야 된다고. 왜? 함수값은 다를 수 있어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는. 그럼 얘 극한값 얼마야? 요거 봤을 때 x가 무한대로 가면 3분의 1.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값 얼마야? 3분의 1이. 그러면 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얘잖아. 그럼 3분의 1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몇 사이야? 3분의 1 사이가 되겠죠. 그럼 3분의 1과 3분의 1 사이 누구밖에 없어? 3분의 1밖에.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다.
그러면 그냥 끝이야. 저런 문제 나올 때 앞에 것만 대입해가지고 그걸로 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양을 똑같이 맞춰야지.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서술형을 해서 나왔을 때 저렇게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면은 부등식 있고 리미트 있는 거 확인됐어?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모양을 이 가운데 모양이랑 똑같이 맞춰주면 된다고. 자 그럼 첫 번째 요 부등식에다 뭐 하면 될까? 양변 제곱해야 돼요. 아니죠. 양변 제곱해야 돼요 먼저. 그럼 양변 제곱하면 3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fx의 제곱은 3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양변 뭘로 나눠줄 거야?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그럼 이 부등식의 가운데 부분이 똑같이 맞춰진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할 거다? 리미트 취해주면서 갖다 추가시켜 줄 거라고. 그럼 얘 극한값 얼마야? 9요. 9와 리미트 얘는 몇 사이? 9 사이. 그러면 9와 9 사이 누구밖에 없어? 9밖에 9. 그러면 이 문제는 어때?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봐봐. 눈으로 풀어보자. 자 지금 봤을 때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요 문제의 정답은 몇일까? 암산으로 한번 해봐. 물론 암산이 안 좋지만. 세제곱이니까 8? 네, 정답은 8. 어때? 이 문제 어때? 쉽네요. 예, 근데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오케이? 맞아. 요 문제 유형은 반드시 숙지하세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네. 넘어갈게. 자, 필수이제 16번 요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2차 함수 하나가 있어요. A는 양수인 2차 함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하나가 있는데요. 얘는 정사각형이래요. 자, 그리고 얘 넓이를 SA라고 할 때, 이때 극한값을 구하시오. 활용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SA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항상 이런 극한값을 구해라 라는 활용 문제가 있으면 문자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자가 지금 뭐야? A죠. 그러면 지금 이 넓이를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넓이를 구하려면 길이가 필요하고, 길이가 필요하면 점의 좌표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t라고 둘 거야. 그럼 이 위에 점은 몇 콤마 몇이 돼? t 콤마 A T제곱 플러스 A. 그렇죠. 얘가 되겠죠?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가 될 거야.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2T가 되겠죠? 맞네. 자, 그러면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밑변과 지금 높이가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A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해 또는 근을 구할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해줄 거야? 근의 공식 쓸 겁니다. 자,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B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4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내겠네.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 4 빼주면 2가 되면서 1 플러스 A 제곱. 그럼 약분까지 해주니까 A분의 얼마가 나와? T는? 마일 풀마 1 루트 1. A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T에 대한 정리가 됐으니까 자, 우리는 넓이 SA는 지금 얘가 밑변이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4T 제곱으로 나올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뭐에 대한 식이라고 그랬어? A에 대한 식이어야 된다 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대입할 건데 자, 지금 여기서 얘가 양수냐 음수냐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양수 아니. 그쵸? T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니까 그러면 여긴 누구만 돼야 돼? 플러스만 돼야 되니까 SA는 결국 얼마다? 4 곱하기 얘 제곱이니까 A 제곱분의 어떻게 나와 나머지는? 얘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A 제곱의 전체 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식이 조금 복잡하죠?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고 A는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지금 A 제곱분의 얼마야?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 얘 풀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풀 필요가 없어요. 꼴파가. 그렇지. 꼴파학 한번 해보자. 무슨 꼴이 나와 일단? 그럼 이제 2차 무한 분의 4 곱하기 2차 무한.
그쵸? 그럼 2차 무한대분의 2차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증가량 밀린 애들 지워줘도 상관없겠네? 그럼 다시 적으면 a제곱분의 4 곱하기 루트 a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네. 그럼 결국 얘랑 얘랑 약분이 되죠? 그럼 정답은 몇이야? 4로만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걸 굳이 풀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활용 문제에서는요,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얘가 문제마다 다르겠죠? 뭐 넓이가 될 수도 있고, 길이가 될 수도 있고, 점의 좌표가 될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문자가 뭐냐 확인하고, 이 뒤에 식은 항상 뭐야? 그거에 대한 식이어야 돼요. 뭐 말인지 이해됐어? 저 문자를 바꿔줄 수는 있나요? 문자를 바꿔줄 수는 없냐고? 치환을 이용하면 바꿀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치환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아, 그래요? 실수하니까. 자, 44번 한번 해봅시다. 조금 어려워도 천천히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먼저 고민해봐. 일단 수직. 잠깐만요. 어떤 걸 봐야 돼요? 그렇지, 어렵죠. 이게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으면 조금 힘들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문제에서 구하라는 얘를 항상 먼저 봐야 돼. 자, 그럼 극한값 구하래죠? 네. 문자 뭐야? T요. 그럼 얘는 어차피 t에 대한 식이고, 그럼 이 ft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ft를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럼 문제를 읽어보면 ft는 뭐래요? 이 직선의 x절편이래. X절편. 그럼 이 x절편을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음.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은 뭘까? 이 직선의 수직한 직선이래. 자, 그럼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이 직선 먼저 만들어 봐.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 심각한 게 있고. T 제곱만큼. Y는 TX. y는 TX. tx? 잘했네.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우리 수직한 거 성질 기억나? 네. 뭔데? 그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잘하네. 그럼 얘 기울기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T가 아니고 마이너스 T분의 1. 그렇죠. t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럼 y는 마이너스 t분의 1 x 플러스 n이라고 먼저 만들 거야. 근데 얘가 몇 콤마 몇 지나야 돼, 얘도? T, T 그럼 그대로 집어넣고 이 방정식 만들어 보세요. 잘하네. 그래. 기본은 기본은
그럼 어떻게 나와 얘는? 얘는 t제곱 플러스 1. t제곱 이렇게 나와? 네.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지금 요 얘가 만약에 b라고 했을 때 집어넣으면 t제곱 뭐야 이거 왜 이래? t제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b. 그러면 지금 t제곱 플러스 1. 오, 제대로 했네?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 이 함수에 x절편. 그래! 그럼 x절편 얼마인지 구해봐. 어째 나오노? t가 0은 1이요. 정답이 1이라고? 네. 자,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럼 x절편 구해야 되니까 y가 0일 때 그럼 0은 마이너스 t분의 1 x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때 x 값이니까 이항시키면 t분의 1 x는 t제곱 플러스 1. 그럼 양변에 t 곱하니까 x는 t제곱 세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럼 얘가 누구라고? ft라고. 그러면 이제 이 ft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고 리미트 t가 0으로 나갈 때 t분의 t 세제곱 플러스 t인데 맞지? 네. 근데 지금 얘 꼴파가면 0분의 0이니까 인수분해 후 인수분해 후 약분해주고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와? t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지금 약분 후에 대입하니까 1로 나온다. 오호.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요거는 실제 이거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요거는 연습 많이 해두세요. 밑에 있는 거. 알겠어? 그럼 처음이 저 t의 직선 구하고 수직 구한 다음에 그 수직이 정진하는 걸로 해서 ft 알아낸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도 다 달라지겠죠? 예. 오늘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요. 이만큼 진도는 여기까지.